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면서 좋은 투자처가 될 맞춤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상담 번호는 서울전화 02-511-0105번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상담할 거리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상담해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도시계획연구소 서규섭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설 명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설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설 명절 때 선물을 이제 주고받죠. 우리 어떤 미풍양속인데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부동산에 대한 정보 이런 선물을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다고 후원 장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어보시고요. 전화 상담부터 고민 해결까지 모두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상담국 전화 걸려오고 있으니까요. 상담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네. 이사를 계획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3년 전에 구로구 개봉동 한신타운이라고 네. 6평을 매수해서 현재 거주 중인데요. 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 중이거든요. 네. 네, 목동 신시가지 11, 12, 13단지 20평 중에서 네. 어떤 단지가 가장 전망이 좋을지 궁금하고요. 네. 네, 목동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지금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녀의 교육 때문에 지금 이사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파라군으로 유명한 목동으로 이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자녀들의 교육 여건도 좋아지면서 투자처로도 괜찮은 지역 매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지가 좋을지 향후 전망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2억 6천인데 한 26평 정도 된다고요? 네네. 그러면 목동 아파트는 몇 평 정도로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20평 중에서 네. 구매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20평대요? 네. 목동 11단지, 12단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20평대인데 네. 그중에서 뭐 22평을 원하세요? 뭐 29평을 원하세요? 대강 이사 가고 싶은 평형대가. 22평이요. 22평이요? 네. 22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목동 이제 1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22평이 현재 지금 매매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네. 22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74제곱미터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 매매가가 한 4억 원 정도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네. 매매가가 4억 원 정도 되고 전세가 지금 한 2억 2천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나요? 네네. 그럼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대출이 있습니까? 대출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2억 2천짜리로 해서 지금 구입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목동 아파트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동 아파트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14개 단지가 있는 거 아시죠? 네. 1단지,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 자체가 1단지,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종이기 때문에 좀 낮아요, 용적률 자체가. 그리고 4단지부터는 3종입니다. 3종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1, 2, 3, 4단지 같은 경우는 1, 2, 3단지 같은 경우는 개포주공 아파트하고 같은 용적률로 보시면 되고요. 4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3종 일반 주거지이기 때문에 한 300%까지 나중에 용적률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300% 원래 250%인데 300%까지 용적률이 한 50%를 더 받게 되는 이유는 이제 중간에 기부 체납이나 뭐 도로랄지 이런 거를 확장을 하는데 내 용적률 자체를 기부를 하기 위해서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서울시에서 메리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11단지하고 12단지, 13단지는 지금 교육 때문에 가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네, 명모 삼천지교네요. 네. 개봉동보다 아무래도 지금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는 이 신목 학군이라 그러죠. 신목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신기 초등학교도 있고 목동 학군이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언제쯤 이사를 갈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얘기죠. 네. 지금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땡겨졌어요. 그래서 10년이 단축되어서 이 11단지, 12단지, 13단지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네. 1988년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2018년에 시작을 하면 2018년부터 스타트했을 때 한 10년 정도 보셔야 돼요. 한 7년에서 10년. 그래서 2016년이나 2019년까지, 2026년이나 2029년까지 보시는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바로 목동 아파트 이주하는 것보다는 추진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추진위원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추진위원회 조합 이런 거? 아니요. 아, 못 들어보셨어요? 아, 네네.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렇게 지식을 많이 쌓지 않으셨는데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이 있고 시공사 선정을 해서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이런 단계들이 쭉 있어요. 한 7단계, 8단계 있는데 추진위원회라는 게 제가 봤을 때 2018년이나 2019년도에 생길 거예요.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은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조합 설립까지 가는 데는 또 3, 4년이 또 걸려요.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또 상당히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상승을 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부터 조합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격이 급등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조합 설립 이전인 한 2020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2020년까지 집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상승폭 자체가 1%, 2%, 많으면 3%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이 화랑이어서 3%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3% 이내로 성장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된 한 2020년 정도 매수를 한번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하셔야 되니까 네.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목동으로 이사를 하셔도 전세값 자체가 이쪽이 한 30년 정도 됐고 전용 면적 자체가 한 15배 이하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치더라도 2억대 후반 이상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정도를 매수 타임으로 잡고 전세로 일단 목동에 들어가서 사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상담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 교육 때문에 아무래도 이사는 하셔야 되니까요. 당장은 전세로 살아보시면서 앞으로 향후 2020년 정도에 매수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건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공부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건축에 대해서 공부가 어려우시다면 서기섭 대표님께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정보 들어보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예, 저희는요, 네. 여기 고덕 주공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구입한 지는 거의 한 10년 이상이 돼가지고, 네. 예전에 거의 한 3억 3천 선에 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가진 건 또 이것밖에 없어서, 네.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걸 팔아서 상가주택을 하나 좀 샀으면 싶은데, 네. 어디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팔아야 되는 시점이 언제쯤일지, 네. 네, 그런 게 궁금했어요. 지금 10년 전에 아파트를 샀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시세 알고 계신가요? 현재 시세는 뭐 한 5억 2, 3천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 가능하셨고 또 이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지금 다른 투자처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상가주택 아무래도 역세권이나 또 위치 중요합니다. 대표님 의견 들어보면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덕주공 몇 단지 가지고 계세요? 아, 저희는 5단지 갖고 있습니다. 5단지 가지고 계세요. 예. 5단지가 지금 곧 관리 처분이 임박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언제쯤 난다 그러던가요? 조합에서 관리 처분이? 관리 처분은 뭐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정확하게 된 거는 사업 승인까지는 정확하게 된 거고요. 네. 관리 처분 아직 명확한 어떤 시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올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고덕주공 2단지하고 3단지, 4단지, 5단지 해서 네. 2, 3, 4단지가 조금 빨라요. 그리고 예. 2단지하고 3단지는 관리 처분이 났고 예. 3단지는 관리 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예. 그런데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5단지는 관리 처분 신청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상반기에 지금 한 6월 달까지 상반기에 예상이 되어 있고 이건 올 하반기 정도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 처분이 나면 이제 추가 분담금이 확정이 되거든요. 추가 분담금이 확정이 되면 처음에 조합에서 제시한 것보다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관리 처분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관리처분 총회가 뭐 10월 달에 있다. 8월 네. 달이나 9월 달에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여유자금이 얼마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요? 아, 선생님, 저희는요, 네. 다가구 주택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다가구 주택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네.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하니까 임대 관리가 좀 그것보다는- 힘들다는 것이죠? 네네. 네. 그것보다는 그냥 상가주택을 좀 했으면 싶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요 집을 팔아가지고 여유 자금으로 조금 더 보탤 수 있는 거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선이거든요. 네. 예, 그 정도 선에서 찾아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5억 정도, 5억 한 2, 3천 정도 플러스 한 2, 3억 정도 해서 한 예. 7, 8억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시네요? 예, 예, 예. 거기 상가주택을 한번 예, 추천해달라는 것이죠? 예, 예. 어느 쪽으로 뭐 해야 상가주택 될지. 혹시 보신 지역 같은 데는 있으세요? 아우, 저희가 뭐 지식이 없어갖고 어디 뭐 잘 못 네. 찾겠더라고요. 서울시내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요. 예, 그 서초구가 있어요. 서초구가 상가주택이 평균이 한 25억 정도 지금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평균이니까 대로변에 있는 거는 굉장히 비쌀 거고 이면도에 있는 예. 건 좀 싸겠죠. 강남구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특이한 거는 송파구가 예. 11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음. 강남 3구를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 예. 송파구 쪽으로 공략을 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송파구에 보면은 거여 마천 뉴타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예. 거여 마천 뉴타운. 그러니까 예, 대롱역부터 예, 시작해서 예. 거여동, 예. 마천동 지역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데 이쪽 지역이 뉴타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뉴타운 안쪽에 있는 집을 사면 안 돼요. 예. 뉴타운 안쪽에 있는 집을 사면 나중에 음. 재개발이 돼서 예. 이걸 청산을 할 때 현금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아파트 딱지 하나 주고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뉴타운 예.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역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첫 번째로 이렇게 거여동, 마천동을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고덕주공에 사시니까 신장동, 뭐 하남 미사 보금자리 주택, 하남 미사 강변동 혹시 가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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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신장동, 덕풍동 이런 데가 있어요. 예. 신장동, 덕풍동 이런 데는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송파구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신장동, 덕풍동을 두 번째로 추천을 해드리고 세 번째는 성남에 보면 구시가지가 있어요. 뭐 수진동, 모란동 해서 성남 네. 구시가지.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송파구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남이나 성남 쪽 이런데 발품을 파셔가지고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내가 거주를 하면서 수익률 자체가 지금 서울이 다가구 주택 수익률이 7%거든요. 근데 네.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가구 네. 주택은 일단 골치가 아프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높은 반면에 상가주택은 1층에서 이제 세가 많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네. 한 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보고요. 하남시나 성남시로 가면은 한 7%에서 8% 정도 나온 물건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발품을 파셔서 좋은 주택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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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아파트 매도 시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리 처분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관리 처분 전에 매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가 투자 지역 세 군데로 짚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짚어 주셨고요. 뉴타운 바로 옆으로 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남 쪽의 신장동과 덕풍동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마지막 지역은 바로 성남 구시가지 쪽 짚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추천해 드린 세 지역 중에서 골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향후에 전화 연결해 주시거나 세미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현재 목동 14단지 30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가격이 약간 떨어지는 듯 하거든요. 아, 네. 재건축 소문은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매도하면은 목동에 전세로 이사하고요. 네. 그대로. 네. 그리고 상암 DMC나 광교 신도시 또는 빌라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우선 투자처는 빌라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암 목동 쪽에서 보유하신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전세로 가시고요. 또 다른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다. 저희가 네. 맞춤 상담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네,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암 DMC나 지금 광교 쪽으로 보신다고요? 네네. 네. 상암 DMC 같은 경우는 다 좋습니다. 상주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로 육박을 하고 이 SBS CMC 본사도 상암 DMC에 있는데 일단은 입지 여건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요. 한 10% 정도 네. 올라 있고 상암 DMC의 단점 자체는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지하철역이 굉장히 멀거든요. 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 가는데 좀 가까운 데는 한 6억 6천선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먼 데는 4억대 후반에서 한 5억대 중반까지 갑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한 10분에서 20분, 많게는 30분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암 DMC의 실거주 목적으로는 괜찮으나 투자 목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1,200만 원대 분양했어요. 1,200만 원대 분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가 1,600만 원이거든요. 네. 평당 400만 원이면은 33평 기준으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빌라를 전세를 끼고 사게 되면은 한 2억 5천 정도면 한 2억 정도 지금 80%에 벌써 육박해 있습니다. 빌라가 90%간 지역도 있기 때문에 빌라 쪽으로 하는데 수도권 중에서 서울 중심으로 역세권 다 아시다시피 지하철역에 가까운 역세권하고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는 삼성동 일대, 삼성동, 논현동 이 일대하고 123층 호재가 있는 송파, 잠실동 일대를 일단 주목해서 발품을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선 저희가 투자처로 지금 꼽아드린 곳은 서울 중심 역세권 쪽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동과 논현동, 또 송파, 잠실동 지역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호재가 많은 지역인데요. 호재가 많은 지역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또 차익 실현도 가능하시고 좋은 투자처가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와 또 직장인구도 같이 고려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향후에 저희 상담자로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우선 저희가 상담 받아보고요. 서기섭 대표께서 이번 주에 부동산 이슈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상담에 이어서 부동산 이슈 들어보면서 저희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인가요? 네.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시점에 있어서 시청자님들이 많이 질문하십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실물 경기가 문제가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의 이슈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내년 초로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신문지상에는 6월 달이니 9월 달이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내년 초까지 갈 것 같아요. 그 이유 자체는 FOMC라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FOMC 위원들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파, 매파가 해서 온건파를 비둘기파라 그러고 매파를 강경파라 그러죠. 강경파가 이번에 3명이었는데 2명이 온건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강경파가 1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닛 앨런 의장이 주축을 해가지고 이 제닛 앨런 의장을 포함해서 FED 이사가 지금 5명, 현재 2명이 공석 포함하면은 5명 해서 10명이 이제 우리나라 말의 금융통화위원처럼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결정할 때 보통 9대1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1월 달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닛 앨런이 주도하는 금리 인상 시점을 늦추는 이 시기가 6개월보다는 훨씬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이유 자체는 이제 인내심이라고 해가지고 제닛 앨런 의장이 표현을 했는데요. 인내심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향후 2번에 걸쳐서 회의 때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8번의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4번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가 한 달에 2번씩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2개월 중에서 8개월 동안 이 회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월 달, 5월 달, 10월 달 뭐 이럴 때는 없어요. 회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6월 달에 올리기로 한다면 3월 달 FOMC 회의 때 이제 성명서에서 인내심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기준금리가 올해 말 또는 내년까지 가더라도 기준금리는 1%다. 이런 결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2.7%에서 1.75%로 떨어졌어요. 미국 국채금리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따라서 10년 뒤에 시장은 미국 기준금리를 1.75%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보통 한 1%에서 1.25%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인상이 된다 손 치더라도 10년까지 가면서 금리 인상 폭 자체가 0.5%밖에 안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가 2.5%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2%지 않습니까? 2%가 미국을 따라서 1.5%로 상승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0년 뒤에 3.5%에 안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부동산 경기 이제 지난주에 대우건설하고 피데스 개발에서 조사를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세가 올라가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전세가율이 80%, 90%까지 가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70%가 넘으면 전세값이 매매값을 밀어 올릴 것이다. 매매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0%가 넘으면 거의 또 한 절반 정도, 39% 정도가 전세가 매매로 전환한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70%, 80% 넘으면 매매로 전환을 하겠다. 매매로 전환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공급은 일정하고 주택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비율 자체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금 최고인데요. 내년까지는 이 상승 커브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소득별로 보면은 고소득층, 중산층 이상, 500만 원 이상이 긍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또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산이나 경기 북부, 외곽 쪽, 파주 쪽에서는 한 4.2%밖에 안 나요. 긍정률이. 그래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확실하고 전세값 상승률이 매매를 밀어 올린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10년 만에 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주택 거래를 통계를 하기 시작했고 2005년까지는 등기부 등본상의 매매 금액이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는 등기부 등본이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만에 지금 최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좀 떨어졌다가 이 상승 커브가 굉장히 가파르고 있죠. 그래서 2012년, 2013년보다 한 6배 정도의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 경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지금 전세가율이 상당히 올라가서요. 매매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내 집 장만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런 동향과 추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화 상담도 해드리고 부동산 이슈도 짚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도 많이 넣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중이다 보니 자세한 상담 못 해드렸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과 매물 정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기섭 대표가 세미나를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주제는 2015년 신부동산 투자 전략과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서기섭 대표께서 직접 강의해 주십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요. 예약은 꼭 해주시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접수 문의는 02-511-0105번으로 예약해 주시면 가능합니다.